우리에게 그 아메이의 멋진 플랜과 기회를 설명해 주실 이상원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입니다. 100년 전은 1919년이었겠죠. 100년 전에 3월에 우리의 그 형제자매가 혹은 누나 형님들이 일제의 총칼에 맞서서 맨손으로 만세를 불렀던 해가 100년 전이었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1919년 4월에는 상해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서죠. 그 법통을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기어이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지 않습니까? 45년에.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1950년에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거쳐서 근데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전쟁 분단의 아픔을 또 맞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을 이렇게 쭉 보아왔죠. 100년이 지난 2019년 11월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혹은 뭔가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 이름은 이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진은요,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 다이아몬드 파티를 많이 해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옷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잘 어울리는 것이냐 즐기기도 하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헤어스타일과 지금 제 헤어스타일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둘 다 별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갔는데 어울린다고 젊어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15,000원 주고 한 머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손으로 넘긴 거고 필드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필드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소, 홈미팅 뭐 이런 장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서초에서는 그 마치 무림의 강호들이 질비한 양 얼마나 사업 설명 잘하고 강의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기 나오면. 근데 이제 필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셨다. 이런 장소에서 사업 설명을 듣는다는 건 저에게 듣는다는 건 매우 행운을 잡은 거다. 여러분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고 싶어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 받으신 거예요. 일단 이건 이제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요. 안 들었으니까. 이따 1시간 이후에 강의 정말 좋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10,000원씩 내시면 돼요. 강의가 안 좋았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틀리니까. 그런 분들은 끝나고 제가 위로의 차원에서 허그해 드릴게요. 여자분만. 남자분들은 말고요. 허그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막 꽉 할 거예요. 그 가을 보고 다니세요? 가을을 보셨어요? 가을 보신 분? 네, 몇 분? 지금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손 들으셨거든요. 이 3열 중에서 가을 보신 분? 예, 여기 두 번째 앉으신 리더님, 가을 어떤 거 보셨어요? 단풍. 좋습니다. 네, 빠져나가기 힘든 단어를 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가을 못 보신 분들이 10분의 9예요. 그분들에게 가을 선물하고자 제가 음악 하나 넣었거든요. 마음에 들면 따라 부르셔도 돼요. 우리 같이 음악 하나 듣고 마음을 여는 차원에서 듣고 강의할게요. 만약에 마음이 안 열리면 오늘 강의 안 할 거예요. 휴일 아침
바람 한여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처럼 사라질 것 같기도 해 너를 보고 나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여름에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들을게요. 가을 선물 괜찮았어요? 바쁘다 보니까 가을을 못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름 지나고 겨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음 안에 이제 사익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다른 새로운 것들도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을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분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고요. ABO 번호가 같아요. 저분하고는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대학 안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만났고 이제 저는 이제 의협심이 좀 제법 있어가지고 주로는 이제 저분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이제 그 등록금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총장실을 점거로 막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있고 5월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광주 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 집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가면 이제 길거리에 또 있어요, 저분이.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방학을 하면 이제 농촌 봉사활동 가야 되잖아요. 대학생이랑 마땅히 그래야 되잖아요. 다들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또 거기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통일 운동 또 해야 되잖아요. 8.15 통일 운동 해야 돼서 이제 전국을 또 제가 다 막 누비고 다녔단 말이에요. 같이 있고. 그러니까 늘상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가랑비에 이제 옷 젖잖아요. 이렇게 젖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이제 동아리에 진짜 멋진 여성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진짜 멋진 여성. 우리가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 이미지 있죠. 이 생머리에 책을 가슴에 이렇게 딱 끼고 다니고 읽지도 않는 원서 책들 깨끗한 거 가방에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데 그 영자 신문이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그 잘 못 읽을 것 같아 보면은. 근데 그 꽂아놓고 다니는 친구야. 그래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 몸매도 막 수려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저희는 우리 동아리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 뭐하러 들어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차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늘 로또인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그 교정 중에서 가장 그 분위기 좋은데 이제 호숫가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심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5월이었는데 학내에서는 그 5월 광주에 대한 어떤 상영이며 공연이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게 5월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제 이 딱 던진 거예요. 굉장히 그 말랑말랑하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기대했던 답은 뭐였을까요? 이 광주, 뭐 광주와 관련된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친구가 5월 하면 무슨 생각이 들으니까 장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 친구하고는 오래 못 가겠구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오래 갈 사람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오래 갈 사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21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 두 번째 있는 친구가 이제 19살 먹은 청년, 고등학교 3학년, 19살 청년인데 저희 사이에 큰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저 친구가 아주 재밌어요. 저 친구가 오늘 어제인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PPT 자료를 막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세요? 와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업 설명이 며칠에 있는데 사업 설명 자료 만들어. 그랬더니 그래요? 언제? 저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마. 뭐하러 와? 이렇게 그랬어요. 아들이 뭐라고 할게요? 저한테 아버지 파트너가 가겠다는데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논리도 딸리고 힘도 딸리고 그래 와라.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아까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아들에게 이제 미역국을 사줬어요. 저는 이제 9,000원짜리 사주려고 그랬는데 12,000원짜리 고르더라고요. 그거 먹으면서 아들아, 아빠 강의하는데 뭐 조언 같은 거 해줄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늘상 하던 말이에요. 뭔데? 가서 즐기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잘 즐기는지 못 즐기는지 이따 끝나고 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친구는 15살 중학교 2학년인데 저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를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 아빠는 별론데 가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저 친구가 아버지는 역시 9세대시군요. 고정관념에 제가 갇혀 있대요. 이 친구가 제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그래? 아무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생각해보자. 천천히. 그랬어요.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커피숍 하나 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근데 이제 60평 한번 생각해봐요. 60평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3억이 들고 이분이 다행인 건 건물주예요. 제법 돈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거 하면 얼마 정도 월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평당 10만 원 그러면 600만 원이에요. 월세 600만 원이고 보증금은 1년치 그러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7천에 600 깎아주면 7천에 500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직원들 두고 이게 3억 플러스 그 돈을 언제 뽑지?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알아요. 그분도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이제 이 세입자는 절대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이 그걸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와이프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놀이터를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는 아들이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유학을 했는데 지금 마땅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들 장가는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를 차려줘야 되겠다. 이 컨셉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억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기타 무엇을 하고 그거를 언제 뽑습니까? 건물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 뉴스 브리핑을 이렇게 쭉 해드릴 거거든요. 뉴스 혹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그 대부분의 기자들이 아주 훌륭한 직업의식과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떨어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좀 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맥락적으로 어느 한 기사를 곤드러 파기보다 그냥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을 벌어야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1억 5천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월 수입이 된다. 그럼 나는 평균인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 평균 이하인 겁니다. 그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지금 19년 6월달 기사입니다. 트리플 학제의 쓰나미, 이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들이 이제 감소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가계빚이 1,500조,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가계빚 1,5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은 2019년이 제가 알기로는 500조가 안 돼요. 460, 70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슈퍼 예산이라고 해요. 2020년 예산이 500조를 넘어가거든요. 9% 정도 상향돼 가지고 우리나라 연 예산의 3배 정도가 가계빚입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가 빚이 없더라도 이건 사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흉악범죄는 왜 일어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인심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0, 40대면 아주 열정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아닙니까? 19년 9월달 기사예요. 9월달, 아까 6월달 기사였고 30, 40대 취업자가 감소하고 구직 단념자가 역대 최대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3포, 5포, 7포, 9포를 지나서 이제 다포라고 해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게 7포 끝에 있는 7포 끝에 뭐가 있어요? 희망. 희망이 없다는 게, 희망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희망을 놔버리면 이제 삶의 끈이 놓아지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9월 직장인 평균 월급이 340만 원인데요. 여기 작은 글씨로 상용직은 350, 일용직은 150만 원, 2배가 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10월 달 기사인데 월급쟁이 3명 중에 1명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벌고 있어요. 34%에 나와 있죠. 34%의 사람들이 한 달에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그 소득 그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고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이미 이제 사회 현상화가 돼가지고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맥락적으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노동자 목숨값이 많아야 1억이라고 그래요. 많아야 1억. 그래서 이제 산재 위자료의 징벌적 금액을 더해도 1억 정도, 1억이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자본주의의 맨 얼굴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맨 얼굴. 열심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1억도 안 된다. 참고로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죠. 뭐 때문에 던지죠? 공양미 300석. 공양미 300석이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혹자는 10억이라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5억이 좀 넘어요. 심청이 때보다 지금 심청이가 몇 년 전인데 지금 물가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한 거야. 야, 진짜 아버지 눈 뜨게 하려고 그것도 완전 스님이 구라친 거잖아요. 300석 내면 눈 뜬다. 근데 눈 못 떴잖아요. 결국 심청이가 몸을 던졌는데 여기에 이제 종교 문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이 조선 시대 그 글인데 심청이는 5억 정도 했는데 여기는 1억이 안 된다. 야,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인간의 얼굴을 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쩌지? 자, 일본을 보니까 은퇴하는 순간 생활고 노후 없는 일본이라고 그럽니다.
11월 기사입니다. 11월. 일본은 이런데 이거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자, 우리나라 65세 노인 빈곤율이 절반입니다. 절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2명 중에 1명이 빈곤해. OECD 평균은 12%인데 우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1등 했네, 1등. 아, 진짜 준비 없는 노후가 재앙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죠. 독일인데요. 이게 독일의 아디다스 스마트 팩토리에서 신발을 제조하는 로봇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양극화를 부르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사람의 모습을 사람을 배려하는 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사의 이제 취지거든요. 어쨌든 현실은 지금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서 이제 배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1000평 마트를 6명이 관리한다고 그래요. 산업혁명 시기에 18세기 영국이었나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기계로부터 사람들이 소외되고 배척되어지니까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기계 파괴 운동을 다시 해야 될 처지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게 보완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보완하는 게 정치의 역할일 거고, 그 정치는 훨씬 우리의 삶을 뒤늦게 쫓아올 테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리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겠다.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4분면으로 나눈 이 책은 되게 나온 지 오래된 책인 거 아시죠? 이게 많이들 이 자리에 오시면 많이들 보셨고 들으셨을 텐데 매우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면 왼쪽에 있는 E와 S 국면은 직장인과 이제 자영사업자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자, 이쪽은 자산사업가들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왼쪽 국면에서 오른쪽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진입장벽. 그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게 요지거든요. 책 한 권 읽으신 거예요, 금방. 제가 썸머리 했으니까.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E와 S 국면이 있고, 오른쪽은 B와 I 국면은 인쇄적인 수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차트 2개를 제가 열어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 머릿속을 좀 비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고 합니다. 점포도 필요 없고 자본, 경험, 학력, 기술 이런 게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종업원도 필요 없고 파업도 필요 없고 정년도 없답니다. 이런 게 없어. 근데 수입은 제한이 없대요. 자기가 이제 하는 만큼. 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이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수입의 특징이 매달 나오고 계속 증가하고 평생 나오고 심지어 상속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면 되게 궁금하고 호기심 가고 그게 뭔지 알아보고 싶은, 알아봐야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거니와 이 비즈니스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테니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직접 호기심에서라도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아메이지 않습니까? 아메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지금 한두 분이 눈이 피곤하셔가지고. 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메이라고 제가 이제 답을 드렸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이템, 제품은 그러면 어떤데, 그 다음에 수익 구조가 괜찮은 건지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회사. They produce the world's top-selling brand of vitamins, minerals, and dietary supplements in tablet and capsule form. Nature's Own, Panadol, Blackmores. Blackmores.
$8.2 billion company with 13,000 employees. That's a huge company. Kmart's, your Walmart's. McDonald's. They are a top 50 US privately owned company. Finance company. Microsoft. Microsoft. Helped 6 million children globally through charities. Oxfam. I wish I knew this company. Wow. Gee, Oh, okay. that surprises me. I'd never guessed that. Okay, that is surprising. I'm shocked. A generous company. Wow. I did not expect that. 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참, 그래요. 아메이가 이런 회사군요. 자, 아메이가 이런 회사인데, 왼쪽 상단에 있는 분들이 창업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분들이 2세 경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1959년에 창업을 했어요. 아메이 본사 전경인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여기 가봤거든요. 여러분 다 한번 가보세요, 여기. 제가, 인터파크 항공 알아보니까 150만원 정도면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갔다 오시면 일주일 정도 체류비 뭐 100만원만 쓰시고 한 250 그 여윳돈 선물 살 거 50만원 300만원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한번 갔다 오세요. 그 일주일 동안 안 보이신다고 스폰서님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00만원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찍은 동영상이면 뭐 제 경험담이 있거든요. 제가 10만원 받고 다 해드릴게요. 여기 가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글로벌 아메이 전 세계 지역 및 국가에 8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이렇게 나가 있고 그래서 뭐랄까요 국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왜 가시지? 이 김방희 씨죠. 이 EBS 프로그램이거든요. EBS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 제가 하나 받아놨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 제가 처음 찾은 곳은 미국 미시건주, 그곳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입니다. 최근 미국의 20대 기부왕으로 뽑히고 미국 프로농구팀 올랜도 매직 구단주인 억만장자. 미국 부자 랭킹 11위까지 올랐던 억만장자들입니다. It wasn't so much that he thought he wanted to put his name on an arena. It was more that it was a place that brings people together, and that it was a place that all of the community could come to and enjoy. Buildings are just buildings until people get there, then they become something you use. We want to make decisions and think about it strategically because giving, sharing, requires some thought to do it well also. And so I think that's another principle that we've put in beyond just the idea to really think through and say, how can we give in a way that's really beneficial to the community in ways where we can add more than just a financial support. I think the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between a company and community, there's a role that we play. We're part of the business community. We're a business in the community. We're not the government. We're not the charitable organizations. We connect to all of them, but we have a role to play, and we don't try to do more than we can do. And we try to build partnerships and relationships with all the others in the community that also have a role. And so, this isn't our community. It's ours from a sense that we're part of it. We believe it's our home, so we claim it just like everybody else does. 어떻습니까? 회사의 CEO들이 이런 정도의 마인드와 이런 정도의 뭐랄까요? 퀄리티? 이 도시를 살릴 정도로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좀 인간적이고 따뜻하다. 그리고 사람의 향이 좀 느껴진다. 그 잔인한 기업의 오너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몇몇 분들처럼 그런 모습과는 정말 상반된다. 이런 느낌을 좀 갖거든요. 이런 정도의 회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아메이 회사의 회장님께서 비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 역임하셨잖아요. 믿을 만한 회사지 않습니까? 저기 DJ, MB 여기 그분, 예, 그분 있고 이 공신력 있는 거죠. 이 정도면 회사는 더 이상 검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제가 시간 써가지고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제품인데요. 2번째 카테고리 온 거예요. 생활 속의 아메이.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지금 다 하잖아요. 양치질하고 화장도 하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비타민도 먹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요쪽 마트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면 그냥 지출이다, 돈이 나간다 그 얘기고, 그 다음 마트 좋은생활 주식회사에서 구입하면 매출로 잡힌다 이 얘기예요. 매우 간단한 컨셉이거든요. 우리가 늘상 하는 행위를 마트를 바꾼 거야. 마트만 바꾸는데 사업의 기회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뉴트릴라이트죠. 세계 넘버1이라고 써 있습니다. 넘버1.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여기 국가대표 선수들 우측 하나에 나와 있죠. 저런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야, 이건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천연 제품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침에 더블X 다 드셨죠?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안 드신 분 없으시네. 더블X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꼭 드세요. 더블X 더블로 드세요. 피곤할 땐 더블로 드시고 진짜 피곤할 땐 트리플로 드시고 막 드세요. 더블X 그냥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드세요. 피곤할 때는 비타민 C하고 단백질하고 인테스티 플로라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먹으셔야 돼요. 틀려진다니까. 여러분들 안 드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아둔 돈 다 병원에 바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제가. 그거 모아봐야 소용없어요. 다 병원에 바치게 돼 있어. 그래야 의사도 먹고 살지 뭐. 그러지 마시고 미리 챙기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티스트리 보세요. 랑콩, 크리니크,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아티스트리. 야, 요거 제가 백화점 많이 다니거든요. 일하러.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잖아요. 백화점 1층에 있는 브랜드. 얘는 백화점 없잖아요. 근데 저것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명품이지 않습니까? 명품. 바닥에 보세요.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아티스트리.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24회, 이번에 24회였죠. 부산국제영화제 후원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써보세요. 써보셔야지 뭐. 저 봐요. 저 나이 얼마 정도 돼 보여요? 예? 아, 요즘 그 사람들이요, 그 저한테 그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다고요. 진짜예요. 좀 어두운 데서. 아, 예, 결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랜다고요. 야, 앞에서 지금 비웃는 분 계세요. 이열에 계신 분 원래 3열까지는 굉장히 그 열심히 오신 분들인데 왜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진짜. 리더님 아티스트리 쓰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 아름다우시구나. 완전 동안이세요. 제가 아티스트리 제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GNH? 금방 이쪽에 GNH도 한 것 같은데 GNH를 아티스트리라고 생각하는구나. 아이 진짜 그거 아니고 아티스트리 제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말해도 또 틀릴 것 같긴 한데 뭐죠? 클렌징 디바이스. 이거 아티스트리 제품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 출장이 잦으니까 그걸 늘 갖고 다녀요. 제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못 갖고 왔어요. 내 거 어디 갔어 하면 샘플로 돌리고 있어. 항상 그러거든요. 샘플로 돌리다가 못 돌릴 때 이제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 클렌징 디바이스로 클렌징 한 것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세안한 것과 완전 틀려요, 진짜. 저는 이 러프한 일을 하잖아요. 현장에 주로 있다고요. 이제 먼지도 많고 미세먼지 장난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클렌징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클렌징 잘 안 하면 이제 피부 트러블도 나고, 그래서 세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클렌징 디바이스를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이 내 느낌 자체가 틀려.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오늘 강의 잘 들은 사람 중에 한 명 선물 주고 싶어. 말로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무튼 클렌징 디바이스 진짜 쓰세요. 제일 좋아, 제일. 화장의 기본은 세안. 출발은 그거예요. G&H 여기 나와요. 아까 아티스트들이 아니고 퍼스널 케어. 제가 출장을 가는데 진짜 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메이를 좋아하니까 그래. 안 챙길 게 없는 거야.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비타민에서부터 세제까지 챙기다 보면 의아해요, 의아해. 저는 이제 보통 같은 동료들 보면 이제 모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텔 되게 싫거든요. 어둡고 거의 뭐 여자하고 가는데 남자 혼자 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원룸을 얻거든요. 원룸을 얻는데 갈 때마다 막 짐이 막 한 보따리씩 가져가요. 근데 귀찮지 않냐고 하는데 안 귀찮아, 하나도. 내 제품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내 제품을 쓰는 게 너무 만족도가 커요. 완전 하이 퀄리티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 오늘 원룸을 청소해 준다고 주인분이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겠대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다 했거든요. 그럼 해주시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다 깜짝 놀래요. 뭐 화장대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고, 또 제가 또 정갈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얼굴은 질서가 없어도 좀 생활은 좀 정갈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되게 깔끔해요. 막 청소하는데 어쩔 때는 막 1시간 걸려. 아주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은 이제 가볍게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제품들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거고, 써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제품들을, 제가 지금 말하는 제품들을 일부러 써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 아메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뭔가 쓰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메이로 바꿔 보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못 들고 다니지만, 퀸 요리 진짜 죽이잖아요. 제가 퀸 요리 진짜 좋아하고 하는데 홈미팅 할 때만 좀 푸짐하게 먹고 그러지 않을 때는 푸짐하게 먹지 못해요. 이런 세제들을 다 들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룸에 들어가면 원룸에 있는 제품들을 싹 한쪽에다 몰아놔요. 몰아놓고 제 제품들로 막 쫙 아메 이렇게 쫙 세팅을 해. 그러면은 얼마나 거기에서 오는 평화로움, 그 만족감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아메이 브랜드가 이렇게 딱 깔렸을 때 그 고급진 느낌 있잖아요. 이걸 아실 때 비로소 아메이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 그거 모르면은 아메이 아직 시작 못 하신 거예요. 제품과 로맨스, 제품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분하고 처음에 만날 때 우리 가슴 떨리고 그랬잖아요. 어쩌다 결혼하신 분 없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 첫 느낌이라니까. 이게 진짜 매우 사랑스러운 제품들. 정수기를 못 들고 다녀서 매우 안타깝죠. 정수기 물맛이 완전 틀립니다. 정수기 다 쓰고 계시죠? 쓰셔야 돼요. 이거 비타민도 많고 WX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매일 먹는, 온 가족이 먹는. 그래서 무조건 물부터 바꾸세요. 안 바꾸신 분들은 할부로 바꾸세요. 할부로. 아셨죠? 카드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디 카드 만들으라고 말해줄게요.
스카이 집에 방방마다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스카이는 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끼 방에도 있어야 되고 거실에도 있어야 되고 뭐 물론 침실 내 방에도 있어야 되고 좀 있는 집은 서재에도 있어야 되고 좀 더 있는 집은 우리 그 입주 아주머니 방에도 있어야 되고 형편 따라서 요는 방방마다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방방마다 다 방방마다 있죠.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급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회사에서 지급된 차에도 이걸 장착을 했거든요. 이거 있어야 돼요. 차에. 이 차에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캐시백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생산자가 200원의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1000원에 사는 메커니즘에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동네 슈퍼에서 제품을 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제품을 산 거예요. 왜 대형마트를 가요? 싸니까. 그 다음에 왜 홈쇼핑, 인터넷 쇼핑 왜 갔어요? 왜 이쪽으로 갔어요? 편리하니까. 싸고 편리하니까 움직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메이는요. 아메이는 다른 건 그거예요. 자, 메커니즘을 봅시다. 이쪽에는 200원 생산 원가, 여기는 350원 고품질 생필품 하이 퀄리티라는 거예요. 같은 금액에서. 그리고 광고 유통을 안 한대. 아메이는 광고 유통을 안 하고 소비자가 아니라 회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하는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집단. 아메이는 광고 유통을 안 하고 회원 소비자들이 구정 광고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네트워크 크기에 맞게 리펀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소득의 원천은 유통에 있다. 자, 여기에서 대형마트에서 아메이로 갈 이유가 있나? 있나 없나? 제가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대형마트가 50년을 못 넘겼대. 이제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아까 김방희 씨 얘기 들었는데 이게 지금 김방희 씨 성공회관이거든요. 잠깐만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말하자면 늪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이 대형 유통망 이마트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마트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그 대형 마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걸 그 지휘해온 수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한번 엿보겠습니다. 미국 상황도 제가 좀 전해드릴 테고, 신세계그룹 요즘 위기의식이 상당하던데 결국 큰 폭의 물갈이를 하는 모양이군요. 신세계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라는 지금 유통업체의 핵심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사인데, 부회장이 늪에 빠지다 보니까 신세계 부회장이, 정용진 부회장이 늪에 빠진 그 이마트 임원진들을 물갈이한 모양이죠? 네, 2020년 정기 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이마트 부문에 대한 인사는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신세계그룹이 매년 12월에 임원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마트만 똑 떼서 2달 먼저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년도 사업 계획을 미리 세울 시간을 주겠다, 이런 의중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갑수 이마트 대표가 물러나고 강희식 대표가 수장을 맡게 됐는데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건 그 이마트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대형마트가 지난 2분기에 보여준 실적이 아주 참담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특히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 내용 이해되시죠? 맥락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신세계로 대표되어지는 대형마트가 이미 사양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사양길로.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메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가입비 없고 30% DC되고 무료 택배되고 100% 만족 보증되고 쓴 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돌려준다는 얘기죠.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거고,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된다.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아메이 회원가예요. 회원가 다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제품 원가가 엄청 포션이 크다고요. 타사 제품은 작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캐시백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광고 유통비. 광고 유통비를 캐시백 해준다. 그 컨셉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품 원가가 높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다. 그리고 캐시백을 광고 유통비를 캐시백으로 해준다. 같은 금액대에서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써야죠. 아니 당연한 얘기죠. 자, 이건 많이 보셨겠지만 8,400원짜리 4리터 1,500원짜리 3.5리터 용량이 줄었는데 금액이 올라가. 남자 김수현 얼굴이 들어가 있어. 이런 제품을 써서 되겠습니까? 저런 광고 유통비를 우리가 가져오자. 그 컨셉이죠. 자,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제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은 건데요. 2019년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예요. 자, 특징적인 건 대표이사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 2017년에 자, 두 번째 자, 매출액이 1조 2,799억 1조 2천억 매출액에서 캐시백을 얼마에 줘? 후원수당 4,200억을 해줬어요. 33%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지금 그 밑에 있는 게 재밌어요. 뭡니까? 반품 환불 처리 건수가 100%예요. 100% 다 해주고 있잖아요. 반품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마케팅 돈 되는 건데 자, 치약이 6,000원이에요. PB와 BB가 있는데 이게 1대 1.5라고 그럽니다. PB는 판매 점수치고 BB는 그 포인트에 맞게 곱하기 1.5로 해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이 뜻이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동형입니다. 연동형. PB는 포인트고 BB는 보너스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제품 설명할 때 여기 막 왔다 갔다 하셨던 남자분 어디 계세요? 집에 가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여기 계시구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오늘?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인상 되게 좋네요. 20대시구나. 그래요? 네, 그래요. 좋은 시간 되시면 10,000원 놓고 가세요. 자,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6,000원을 준다는 얘기고, 여기 빨간 표시 돼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얘기를 할게요.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6,000원. 그리고 1.5를 곱해가지고 9,000원의 캐시백을 준다. 그 얘기고요. 자, 스폰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A와 B 친구들에게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80만 포인트가 돼가지고 6% 캐시백 레벨로 간 거예요. 이 빨간 표를 찾아가야 돼요. 아셨죠? 예, 우리 리더님한테 제가 말한 거예요. 빨간 표를. 자, 80만 포인트 6% 48,000원인데 이걸 다 스폰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밑에 3명 거 빼고 남는 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빼니까 12,000원입니다. 스폰서가 12,000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60만 포인트 6% 36,000원인데 밑에 A, B 각각은 3%씩 6,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36,000원에서 두 개를 빼니까 여러분의 캐시백은 얼마인가요? 24,00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각각 PB와 BB 비율로 1.5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니까 9,000원이 가고 그런 거죠. 스폰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변함이 없어요. 6명한테 전달한 겁니다. 6명한테. 아까 이제 2명한테 전달을 했던 거에서 6명한테 전달했어요. 140만 포인트가 되고 9만 원의 캐시백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역시 1.5로 곱해서 13만 5천 원. 그분들이 4명한테 제품을 전달을 하면 이게 이 사람만 4명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 6명이 다 각각 4명씩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용지가 써 있네요. 5분 10분 늦어도 돼요. 아, 오전 거구나. 네, 57만 원 1.5 85만 원 캐시백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각각 또 2명씩한테 캐시백을 해준 거예요. 이 6명이 4명씩한테. 6명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이제 과하게 설명이 되니까 좀 줄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각각 2명씩한테 하니까 이제 79명이 돼서 207만 원이 되는데 여기 1.5 곱하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포인트를 한 번 하면 SP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3번 하면 지피라고 그러고요. 6번 하면 플래티늄. 플래티늄을 하면 1박 2일 세미나를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제주도 2박 3일 세미나를 갑니다. 이게 제주도 2박 3일 세미나가 예전에 이제 에메랄드가 되면 가는 세미나였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맞춰졌어요. 기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층 강화. 그리고 캐시백을 더 많은 리더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아메이 본사의 이제 의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한 그룹이 나의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1580만으로 독립을 해버렸어요.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한독립처럼 6% 1.5% 14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캐시백이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서 6%가 들어오고요. 세레그에서 3명에서 5명까지 플래티늄이 되면 에메랄드, 6명 이상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뭐 연금, 연봉, 금 1억 2천, 2억 5천. 네트워크의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러프하게 금액이 돼 있는 거고요. 부장은 500, 임원은 700,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는 아무튼 그런 개념이 네트워크의 크기에 맞게 매우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구조고, 이 QC 퀄리피케이션 크레딧 QC라고 하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점, 에메랄드 1.5점, 다이아몬드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6점 이렇게 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모아서도 핀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이렇게 크라운 앰베서더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소득 곡선인데요. 여러분들의 수입의 형태가 아메이를 제외하고는 다 직장인 아니면 자영사업자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인과 자영사업자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꺾이는 구조잖아요.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아메이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실 아메이를 놓는 게 어려워집니다. 놓는 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놓는 게 어려워져요.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되시면 아메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메이가 왜 힘들다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근데 사실 아메이의 비전을 보고 시작한 건 나죠. 누가 나한테 등 떠밀어서 내가 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나의 비전을 가지고 이걸 묵묵히 꾸준히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우공이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노인이 그냥 평생을 바쳐서 산을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대에 안 되면 내 아들 대에서 또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본 비전을 가지고 내 갈 길을 가는 게 아메이입니다. 비교할 건 딱 하나예요. 어제 나와 비교하시면 돼요. 지난달에 나와 비교하시면 되고, 작년에 나와 비교하시면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 때에는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명료하고 명징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이분 진짜 자주도 와서 얘기합디다. 근데 제가 이 말이 식상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처럼 이게 핵심적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무게감으로 이게 와닿습니까? 영화 한 편 제가 보여드릴게요. 2분짜리 영화. 그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오래된 영화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2분.
집어 신보와 연락고.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명장면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많이 두렵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매우 두려운 일이고 또 도전한다는 건 또 더 두려운 일입니다. 항상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면 사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매우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매 순간 그 두려움과 맞닥뜨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자주 하죠. 항상은 아니고. 근데 우리 삶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엄한 가치로 이 땅에 왔는데 아까 3분의 2 노동자가 200만 원을 채 못 번다고 했는데 200만 원 버는 노동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노동자보다 인격적으로 5분의 1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존엄이 5분의 1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굉장히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존엄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왔는데 등기권리증에 내 이름을 올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다는 것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지구 지표면에 지구가 있어요. 그 지표면의 일부가 내 거라고 서류에다 쓰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내 인생을 좀 소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메이가 되게 좋아요. 좋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메이가 녹록하진 않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입장을 보면 저는 아버지이고 그리고 남편이고 그리고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이고 그래서 그들만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파트너들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종종 했었거든요. 기회가 3번 온다. 이 얘기를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왜 다시 이렇게 막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메이를 시작할 때 제가 2008년에 시작을 했었어요. 아메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흐릿한 거였는데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했던 게 지금 11년이나 해버렸네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같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음악도 듣고
그리고 멋진 가을 풍경도 보고 또 영화도 한 편 잘 보고 너무 좋은 시간이셨죠. 그리고 또 너무 즐거우셨죠. 너무 좋은 제품과 또 멋진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신 이상원 다이아몬드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